김호중 기자의 분기탱신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붉은 글씨에 구독을 눌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국회의원과 관련된 우스갯소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되면 처음에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국회의원이라니 하는 그런 자부심에 놀라고, 또 얼마 후에는 다른 국회의원들을 보고 저런 새끼들도 국회의원이야 하는 실망감에 놀라고, 또 얼마 후에는 이런 꼴같지 않은 새끼들이 모여서 매일 싸움이나 하고 도둑질할 연구나 하는 놈들밖에 없는데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 이 나라 대단한 나라구나 하고 놀란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안 망하는 게 이상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짓이에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인 국민의 돈으로 국민한테 돈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몰리니까 실력 없는 자들이 짜낸 수라는 게 쭉 해야 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자그마치 한 사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50년대 자유당 때 고무신 선거를 전형적인 금품 선거로 비난해 왔습니다. 예로 들기도 하고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고무신 선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고무신도 싣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당시 표심을 사기 위해서 고무신을 대량으로 사서 유권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고무신으로 표를 사서 선거마다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품 선거의 오늘날 대명사로 불리는 고무신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둑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 돈이 아닌 후보 개인들이 고무신을 사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양심적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 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재난지원금은 고무신 선거보다 훨씬 더 악질적입니다. 돈 주인은 엄연히 국민인데 그 돈을 정부가 관리한다고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주면서 꼭 지가 주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얕은 수의 지원금으로 난국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 작년 총선거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왜 주는지 그 노림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말에 터져나오는 막가는 정상을 이런 엉터리 수작으로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빚을 내는데 정작 채무자인 국민에게 빚을 내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주는 돈은 적자 채권으로 하는데 그 채권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는 국민입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빚내서 국민에게 생색내고 선거에서 표만 얻으면 빚 갚는 문제는 그냥 모르고 그냥 다음 정권, 다음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입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저는 지금 경제는 내리막길인데 우리나라 주식만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주식이 올라가면 불안하지 않은데 이게 서로 반비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주가 행진은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지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이 나라를 덮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마구잡이로 뿌려적인 공돈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전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다 또 20조 원을 뿌린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20조 원입니다. 그만큼의 인플레가 또 일어납니다. 선거 앞두고 금권 선거는 불법인데 나라에서 금권 선거를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은 한술 더 떠고 있어요.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여당의 금권 선거를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해서 돈 선거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 야당이란 자들도 똑같이 퍼주기 전문 좌파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가면서 분탕질을 하는 좌파를 논리로 이겨낼 수 없습니까? 왜? 돈 안 준다면 표 줄까봐 그렇게 겁난다, 뭐 이거죠? 선거에 나온 놈들한테는 국민이 돈 주면 표 찍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보이나 봅니다. 야당이라면 뭔가 여당보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걱정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 장래를 점쳐볼까 합니다. 만약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우파라고 바뀌는 걸 가정해 봅시다. 정권이 바뀐다면 경제 문제를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지출이 동결되고 하면서 공돈을 받는 버릇이 든 일부 국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파 정권은 어떻게 하든지 국가 채무를 줄이려고 시도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 정권이 저지른 각종 문제를 설거지하다가 5년을 보낼 겁니다. 설거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도 시원한 성적을 못 내고 여타 분야도 만족한 실적을 못 거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서는 우파놈들이 해도 별 수 없네, 좌파보다 더 못하네 하는 여론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 대선은 표풀리즘을 앞세운 좌파 정권이 또 집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표풀리즘으로 정권을 잡은 좌파들은 또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그렇게 돼서 인플레가 심화되기 시작해서 종국에는 남미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불과 10년 내외에 닥칠 일들입니다. 반면에 내년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고 좌파가 그대로 집권한다면 국가 부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좌파 정권은 지금보다 더 심한 선심 복지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부도 사태가 더 빨리 올 겁니다. 남미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짧은 기간에 왜 망했는지 우리 모두가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통화도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돈을 찍어내봐야 소용이 없고 인플레만 유발합니다. 따라서 국가 부도가 현실화된다면 현금 소지자는 거지가 되고 금이나 달러, 부동산 소유자만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상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으려면 지금 계속되는 빚내서 국민 표심을 사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쏘면 안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이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남의 돈을 지 돈처럼 풀어가지고 표를 사서 나라 망조를 앞당기는 이 자식들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